안녕하세요. 데브코스 5기 마르코팀의 엄예림입니다. 지금부터 DTO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TO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간략한 목차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DTO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DTO를 사용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DTO의 사용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TO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데이터 전송 객체,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층 간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도메인 모델 대신 사용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DTO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DTO는 메서드로 오직 게터와 세터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터 메서드를 가진 경우 데이터의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터의 사용을 지향해 데이터의 불변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DTO는 직렬화, 역직렬화, toString과 같은 데이터 표현 로직만을 갖고 그 외 다른 비즈니스 로직은 가져서는 안 되는 순수한 객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DTO는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브 코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들 엔티티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보내는 대신 DTO로 변환해 전달하고 DTO를 엔티티로 변환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해 본 경험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번거롭게 왜 DTO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DTO 대신 엔티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코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등 필드를 포함한 유저 엔티티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를 조회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DTO 대신 엔티티를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DTO 대신 엔티티를 반환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전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모든 도메인 속성이 클라이언트에게 노출되므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반환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티티를 반환하면 테이블을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페이지 조회에 대한 요청을 처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패스워드까지 넘겨와 비밀번호가 공개된다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DTO를 사용해 반환하면 도메인인 모델을 캡슐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쇼핑몰 검색 결과 페이지로 상품, 사용자, 리뷰 등 다양한 도메인 객체의 정보를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개별로 호출한다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왕복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호출 횟수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몇 번의 호출에 의해 전송될 데이터를 모으는 DTO를 이용해 한 번만의 호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O의 사용은 데이터의 노출과 강력한 결합을 방지하여 보안, 유지보수성, 최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항상 DTO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DTO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DTO 사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TO를 어느 레이어에서 사용하고 DTO와 엔티티 간의 변환 작업은 어디에서 진행되어야 할까요? 일단 DTO가 퍼시스턴스 레이어까지 도달하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쿼리 DSL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레퍼지토리 단까지 DTO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레퍼지토리를 제외하고 컨트롤러와 서비스 중 어느 곳이 DTO 사용에 적합한 곳일까요? 먼저 컨트롤러에서 DTO와 엔티티 변환 로직을 처리하는 예시입니다. 현재 서비스에서 컨트롤러로 응답을 보낼 때 유저 엔티티를 반환하고 있으며 컨트롤러에서는 이 엔티티를 DTO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비즈니스 로직만 집중하도록 하고 컨트롤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역할에 충실하도록 분리된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DTO로 변환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 없는 데이터까지 도메인 객체에 포함되어 컨트롤러까지 전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뷰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까지 도메인 객체에 담겨져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컨트롤러에서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DTO를 생성하는 로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도메인 객체를 종합해서 DTO를 생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컨트롤러가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게 되어 결국 서비스 로직이 컨트롤러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컨트롤러가 의존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컨트롤러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서비스에서 DTO와 엔티티 변환 로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리팩토링의 저자 마틴 파울러는 서비스 레이어를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담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며 레이어에서는 도메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서비스 레이어에서 DTO를 변환하여 컨트롤러를 전달해야 한다는 관점이 적용된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유저 서비스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유저 엔티티로 받아옵니다. 유저 서비스에서는 유저 엔티티를 유저 DTO로 변환을 하여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메인 객체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 DTO로 변환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 DTO 변환 로직이 추가되면서 해당 레이어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로직만을 포함해야 하는 서비스 레이어가 여러 DTO로의 변환에 의해 자칫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또 다른 서비스를 내포할 경우가 생긴다면 아니면 여러 개의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호출할 경우라면 도메인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도메인은 데이터만 가진 DTO를 반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 또 다른 DTO로 변환을 해야 하고 이는 도메인 그 자체를 반환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DTO는 어디서 사용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엔티티와 DTO의 변환 로직을 처리하는 최적의 위치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아키텍처 방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서비스 레이어에서 DTO 변환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 주된 역할은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도메인 모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메인 모델은 서비스 내부에서만 사용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데이터는 DTO를 통해 적절히 가공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컨트롤러에서 변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릴 때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